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이고 좀 소프트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영국의 BBC가 아주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내보내가지고 온 유럽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영국 BBC 탐사 프로그램 파노라마 팀이 2018년 2월 UAE 탈출에 실패했다가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던 라티파 공주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 라티파는 원래 이름이 라티파 벤트 모함마드 알 막툼, 아주 이름이 길죠. 근데 그냥 라티파 공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라티파 공주가 나는 아버지의 인질이라 그러면서 직접 촬영한 여러 영상들을 16일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두바이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의 딸이니까 또 이제 공주죠.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왕족 일원인 라티파 공주가 아버지에 의해서 감금돼 가지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파문은 더 컸습니다. 이 라티파 공주의 아버지는 세이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입니다. 이 UAE의 부통령이고요. 사실상 두바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1985년생으로 올해 36살인 이 라티파 공주는 아버지인 세이크 알 막툼의 25명의 자녀, 지금 뭐 일설에는 3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25명인데 이 25명 자녀 중 한 명인데요. 그야말로 이 초호화 생활을 누릴 만도 한데 지난 2018년 2월 아버지가 내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햄버거 패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탈출하려다가 실패를 한 바 있고요. 이번에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이 영국 BBC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라티파 공주는 내가 유일하게 감시를 받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욕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셀카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걸 BBC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지금 감옥 궁전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빌라 밖에는 경찰 5명, 안에는 여경 2명이 감시하고 있다. 창문은 잠겼고 공기를 쐬러 나가지도 못한다. 잘못하면 다신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티파 공주는 초췌한 기색으로 나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 갇혀 있다 그러면서 매일 나의 안전과 삶을 걱정한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 영상이 유출된 경로도 극적입니다. 이 영상은 브라질 전통 무술인 카포에이라를 가르쳐주던 핀란드인 친구가 있는데요. 자우 하이네이라는 사람이 보낸 겁니다. 이 자우 하이네는 2018년 라티파 공주가 요트로 인도양을 거쳐서 미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때도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 자우 하이네는 지난 탈출 실패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라티파 공주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엔 같은 인권단체에 호소를 해왔었습니다. 이 라티파 공주는 14살 때인 지난 2002년에도 4살 터울의 언니 샴사 공주가 영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경호원의 눈을 피해서 잠적을 했지만 결국 붙잡혀 왔고요. 이후에 약물로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본 이후에 16살 때 1차 탈출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구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또다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촬영된 영상에서 지난 2018년 실패로 끝난 탈출 시도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우하이넨의 도움으로 아라비해를 건너서 인도를 향해 미국으로 망명할 계획이었는데 탈출한 지 8일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이 UAE 특공대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라티파 공주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요트에 갑자기 15명 이상의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중 한 명이 내게 주사를 맞추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팔뚝을 깨물고 거세게 정을 하니까 여러 명이 나를 붙잡고 주사를 놓았으며 나는 곧 비행기로
옮겨줘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 두바이로 끌려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티파 공주는 아버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 먹는 것까지 모두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티파 공주는 왜 탈출하려 했을까? 이게 궁금증이 더해가는 거죠. 두바이 왕실이면 당연히 화려한 생활에 모든 걸 다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라티파 공주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티파 공주에 하면 자신은 의과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생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티파는 두 번째 탈출 직전에 여기서는 운전도 못하고 여행을 갈 수도 없다. 공부 같은 정상 활동조차도 금지된다 그러면서 답답함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명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대드는 아내와 삼촌은 사람을 시켜 죽이기도 했다. 이런 충격적인 폭로도 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의미죠. 여기에 두바이 왕실에서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라티파 공주는 아마도 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면서 5남 7녀를 낳은 힌드 빈트 막툼 빈 주마 알 막툼은 이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안의 별도 공간에 산다든지 얼굴을 가리는 이 퍼다의 전통에 따라서 그 존재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른 부인 중에서 라티파 공주의 어머니인 후리야, 그리고 레바논 출신인 델릴라 알룰라, 세 자녀를 낳았고요. 이 정도 사람들, 그 정도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철저하게 이 부인들의 외부 노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의 부인 가운데서 얼굴이 공개된 사람은 영국으로 망명한 하야 공주뿐입니다. 이 하야 공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라티파 공주는 그런 왕실 분위기에 사느니 차라리 일반 시민으로서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결국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라티파 공주의 주장과는 달리 세이크 알 막툼 측은 라티파 공주가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티파 공주를 감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UAE의 두바이 왕실을 바라보는 유럽사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세이크 알 막툼이 라티파 공주뿐만 아니라 하야 왕비에 이르기까지 여성인 가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국왕의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가족은 라티파 공주만이 아닙니다. 라티파 공주의 언니인 샴샤 공주도 2000년 영국에서 탈출하려다가 붙잡혀갔고 결국은 다시 UAE로 잡혀 들어갔고요. 세이크 알 막툼의 부인 중 한 명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이 하야 공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야 왕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하야도 2019년 자녀 2명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BC의 방송 이후에 여론은 완전히 이 라티파 공주 편에 서 있고요. 여기에 이 라티파 공주의 친구인 자와히넨이 영상을 유엔 같은 데다가 넘겼다 하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 UAE의 두바이 왕실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여성 인권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티파 공주의 문제가 이렇게 전 유럽을 들썩게 만든 것은 UAE의 두바이 왕실에서의 여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왕실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것도 초호화 황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탈출이라든지 망명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라고 보는 UAE는 7개의 왕국의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국가죠. 이 7개의 왕국의 통치자, 에미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7개 왕국의 통치자로 구성된 최고 연방회의에서 국가 원수인 연방 대통령과 정부 수반인 연방 총리를 5년에 한 번씩 선출합니다. 그런데 1971년 건국 이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그리고 총리, 그러니까 부통령을 겸직하는데 총리는 두바이의 에미르가 도맡아왔습니다. 아부다비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전체 영토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체 산유량의 95%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바이는 영토가 아부다비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은 산유량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중개무역과 금융허브로서 아부다비에 필적하는 부를 축적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바이를 통치하는 왕실이 알 막툼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수장이 UAE의 부통령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입니다. 이 두바이 왕실에 지난 2019년 4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6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젊은 부인이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인데 그래서 하야 공주라고 그럽니다. 이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런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하야 공주가 독일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56억 원을 갖고 두바이를 빠져나와서 런던으로 왔고요. 런던의 중심부 켄싱턴 궁 인근에 있는 자신 소유의 8,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한 1,250억 원짜리 대저택에 머물면서 망명 신청까지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야 공주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야 공주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야 공주가 모하메드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왕비가 아니라 공주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후세인 전 요르단 국왕의 딸이고요. 결혼 전부터 승마 선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수재죠. 이 하야 공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승마 선수로 요르단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제승마연맹 회장을 지냈고 2007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하야 공주가 두바이를 탈출해 가지고 영국에서 이혼 신청을 하게 된 것은 두바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하고 안 살겠다. 저런 선언만 해도 이혼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이 성사되려고 그러면 법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야 공주는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혼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영국으로 왔던 거죠. 자, 하여간 이 하야 공주는 탈출 직후에 남편이 이제 위협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뭐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자녀들의 후견인 자격으로 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지난해 3월에 영국 웨일스 가정법원은 하야 공주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야 공주의 영국 망명은 2018년에 발생했던 라티파 공주 탈출 및 납치 사건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라티파 공주가 탈출을 시도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야 공주가 결국 두바이 왕실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이 하야 공주의 이런 심정은 하야 공주가 영국 법원에 신청했던 자녀들의 후견인 자격 신청과 관련된 판결문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라티파 공주가 당시 두바이 강제 송환 과정에서 군인에게 두바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바에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택할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적시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야 공주의 친지들도 하야 공주가 라티파 공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났고 하야 공주마저 위험에 빠지게 돼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참 화려하죠. 특히 두바이의 밤 보면 여기가 뭐 천국인가 해도 뭐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아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화려한 치장 뒤에 왕실의 왕비와
공주까지도 처절하게 버려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전히 이 UAE의 여성들은 보수적인 아랍법과 문화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야 공주의 영국 망명과 이혼 소송은 어쩌면 이 아랍 국가들의 여성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야 공주의 이혼 소송은 이제 겨우 자녀들의 후견인 자격 신청과 관련된 부분만 결론이 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제 1심입니다. 두바이 왕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야 공주가 신청했던 이혼 소송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이 소송이 세계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하야 공주가 받게 될 유자료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야 공주는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로 1996년 영국 찰스 왕세자하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의 이혼 소송에서 찰스 왕세자 측 변호를 맡았던 피오나 세클턴을 선임했습니다. 이 세클턴 변호사는요, 유명한데요. 사실상 영국의 왕실 전담 변호사로 보면 됩니다. 2008년에는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이혼 소송 변론도 맡았던 이런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자,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 두바이 왕실의 치부들이 얼마나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하야 공주가 원하는 수준의 유자료를 두바이 왕실이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폭로의 수준도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두바이 왕실에 엄청난 파고가 넘쳐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BBC가 방영한 라티파 공주 관련 다큐멘터리는 이 두바이 왕실을 뒤흔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소프트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세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